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새벽인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새 비도 많이 오고 습해서 날씨가 점점 동남아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또 하필이면 오늘 베트남 가게에 와가지고 진짜 동남아 온 것 같네. 이 가게 원래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새벽에 오니까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좋네요. 매번 새벽에 와야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포터 신현아입니다. 근데 여기 진짜 베트남 온 것 같아서 좋네요. 뭐 없습니까? 콩커피 같은 거? 그거는 제가 촬영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다들 정리하느라 그냥 가시더라. 저는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너무 예쁘다. 인테리어 누가 하신 거? 사장님이 다 하신 건가? 세상에 이 소품 보세요. 고서가 진짜 많아요. 근데 베트남 언어로 쓰여 있진 아닌가? 베트남 언어로 쓰여 있구나. 이게 베트남 언어였구나. 어머 세상에. 와! 웬 우리 할머니네 집에 있는 족보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죠? 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네. 그 책은 베트남 의서입니다. 베트남 의서요? 베트남에 의서가 있어요? 네, 베트남에도 의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서적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서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 서적을 참고하여 의서를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힌트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책이 있다고? 서적하면 어떤 서적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동의보감? 네, 맞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나 바본가 봐. 우리나라 의서하면 당연히 동의보감이 떠올라야 되는데, 죄송해요, 대한민국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편집해 주시나요? 처음부터 아는 걸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하기 때문에. 뭐 원하신다면 편집은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동의보감이, 저는 이렇게 파급력 있는 서적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의서 중 하나였죠. 베트남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판본이 나왔고 중국에서도 35판 이상, 대만에서도 12종이 찍혀서 굉장히 그 시절 치고 되게 수출도 많이 되고 파급력이 큰 굉장한 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보감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의학 서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인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까지 이 의서가 수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또 하니까 더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준 공공보건정책을 구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좀 동의보감에 대해서 자꾸만 더 궁금해지거든요. 여러분, 같이 우리 동의보감에 대해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PD님, 가보실래요? 네, 가보시죠.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동의보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의보감은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서와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어놓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질병치료와 관련해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의학의 총체적 접근법을 담고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철학적 가치도 크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체 내부에 대한 내용이 쓰인 내경편, 두 번째는 인체 외부에 대한 내용이 적힌 외형편, 세 번째는 다양한 질병이 쓰여진 질병편, 네 번째는 침, 뜸에 관한 내용이 쓰여진 침구편, 다섯 번째는 600여 가지의 약재가 담긴 탕액편까지 있어요. 동의보감은 이렇게 총 25권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은 왜 생기게 된 걸까요? 1596년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천연두 등 각종 질병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그때 마침 임금인 선조는 허준을 포함해서 여러 어이들에게 조선만의 새로운 의학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죠. 이렇게 해서 동의보감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선조께서 특별히 지시한 원칙이 있었답니다. 조선만의 새로운 의학서를 만들되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보다 마음의 다스림을 원칙으로 하라. 두 번째, 꼭 필요한 이론과 처방만을 가려 모아라. 세 번째, 많은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산 약명을 적어라. 의학서를 백성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 선조왕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엿볼 수 있겠죠? 동의보감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동의보감은 조선의 의학이라 해서 동의, 보배롭고 귀중한 보물이라고 해서 보감이라고 지었답니다. 뜻을 알고 보니까 더욱 멋있는 이름이죠. 이렇게 동의보감은 알면 알수록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더욱더 대단한 사실은 동양의학서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600년대라는 옛날에는 국민들에게 의학서적이 보급되어 있었거나 또 의료시설이 미비했을 때인데 공공의료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인 거죠. 또 당시에 중국에서는 질병을 중심으로 나열된 중국 의서가 있었지만 동의보감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사고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질병을 중심으로 쓰여진 중국 의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어려웠을 테니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치료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동의보감이 나오고 나서 의학서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의학에 모두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 의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동의보감은 동양의학의 필독서가 되었다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서들이 동의보감을 참고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동의보감은 한국 과학사에서 해외 발신이 가장 널리 된 책으로 한국 과학문명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대표적인 주제이자 저작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동의보감은 2009년 7월 의학서로서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소로 등재가 되었고 간행 402년 만에 국가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동의보감은 의학서로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허준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14년 동안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집필하는 동안 정유재란이 있었는데도 선조대왕님과 허준 선생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동의보감을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심지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과 질병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어디에 좋은지 알 수 없는 약재들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줬다는 건 아주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겸비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시간도 14년이 걸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누군가는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을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책임감. 본받아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병들어가는 백성을 지키기 위한 마음인 동의보감.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의보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오기를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